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1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웜의 소통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댓글이 173개나 나왔습니다. 173개가 나왔는데 베트남 호치민에서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채밀턴 분들이 저희는 통계 자료가 있어서 한 80개국에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달라고 했더니 정말 한번 보세요. 미국 멤피스입니다. 또 있으시고 쭉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희 형님도 북경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경에 계시는 주재원분들이 저희 채슬리 TV라든지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그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이나 주재원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이 주식 시장의 이 강세장에서 조금이라도 그죠? 재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좀 불려놔야 그걸로 애들 학원비도 하고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내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이 기회를 잘 노려야 되는데 이 기회만 있는 게 아니라 위기도 항상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방송을 참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반갑습니다. 사람도 휴식을 갖듯이 주식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씀 끄덕이게 합니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소중한 무료 강의 감사하게 듣고 있어요.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일임하고 싶어집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베트남 하노이도 가보고 호치민도 가보고 그리고 어디죠? 하노이에서 우리나라 인천처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도 있잖아요. 거기 우리나라 기업체들 LS 전선이었던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 탐방을 가봤었습니다. 하노이 위쪽에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된 공장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도 많이 가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호치민 가서 호치민도 둘러보고 벌써 베트남 갔다 온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2017, 18, 19 요때였었는데요. 그때 하노이 가서 대우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스카이 레이크 시티였던가 뭐 그런 것도 보고 호치민 가서도 또 보고 빈그룹도 그때 방문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김순아 님께서 5년 넘게 방송을 듣고 있지만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별주부전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하셨고요. 제가 저번 조정 때 현금을 너무 빨리 소진해서 반성하고 후회했는데 이번 조정장도 현금을 벌써 소진했어요. 아마도 또 제가 공포를 극도로 느낄 때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못 고치려나 봐요 하셨고요. 그래서 약간의 원칙, 나의 대응 원칙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다음에는 공포해서 사야지, 아니면 나는 다음에는 이럴 때 팔아야지 하는데,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나 강의에서 공개를 했듯이 RSI라든지 뭐 저희 투자의 본질 저 책에도 써놨잖아요. RSI가 주봉 RSI가 30 이하로 잠겼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거죠. 원칙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빅스가 25를 뚫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거의 뭐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트럼프 관세 때 뭐 38 이상 많이 올라갔을 때 빅스 30 거의 40에서는 빅스 40에서는 풀베팅, 빅스가 만약에 60 이상 올라가면 그거는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니까
60 이상에서는 돈 빌려서 지른다. 뭐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 전략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됩니다. 구글의 유상 증자 이유도 반도체 비용 상승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올 것 같네요. 길게 보고 가야죠 하셨고요. 그동안에 이 캐펙스 투자를 캐시플로우가 operation from cashflow라고 cashflow from operation이라고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operating cashflow라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에서 도대체 그래서 현금이 얼마 생겼는데 그러면 영업에서 생긴 현금 이상으로 막 투자를 할 때도 있죠. 초기 단계에서는 돈 빌려서 아니면 IPO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유상증자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지르긴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번 돈의 뭐 30% 50%를 다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그 영업현금 흐름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영업현금 흐름을 훨씬 웃도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증자를 하고 또 연구체도 발행하고 요즘 그런 식으로 이제 돈 다 떨어진 거 아니야 했더니 돈 빌려서 투자하고 증자해서 투자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모닝브리프였나요?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베라루빈으로 넘어갈 땐가 GPU 가격 얼마 올라가고 MLCC 얼마 올라가고 D램 가격 얼마 올라가고 그렇게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반도체 비용이 예전에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로 들어가. 제가 옛날에 유학 갈 때 그랬습니다. IMF 딱 직전에 유학 갔는데 97년 8월에 대충 이 정도 환율 한 700원 언저리에서 비용 계산하고 갔는데 환율이 2,000원 가면서 유학 비용이 2배로 늘게 되고 2배 이상 늘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와야 되나 고민도 하고 실제로 태국 학생 한 명은 돌아가기도 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이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백화점주가 달리고 코스닥은 PSK, 테크윙 등 반도체 장비주가 신고가로 달리고 있네요. 마라톤 할 때는 너무 과하게 달려 러닝을 못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적당히 즐기며 투자해야겠습니다. 네, 최밀턴 님들 여윳돈으로 질투하여 부자 되세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지금 이 조정장에도 신고가 나는 주식들이 있다는 거죠. 조정장에서 시장이 답을 준다 했잖아요. 조정은 짧고 다시 랠리를 빠르게 이어가는 종목이나 섹터가 어디인지 우리가 그걸 이번 조정장에서 잘 관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투자에 대한 생각과 원칙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고요. 작년 9월에 위임을 하고 나니 변동성에서도 여유롭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네요. 네, 저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변동성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지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일임을 하신 분들은 그냥 아유 그 팀 채슬리 요즘 고생 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 변동성장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주부전에서 공부했던 현대백화점 신세계 잘 가네요. 저희 이 별주부전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몸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은 주말에 또 공부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 우리 최밀턴 분들하고 같이 학습부장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또 토요일 저녁 시간을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끝나고 나서도 저녁 먹으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거든요. 우리 해외에 계신 최밀턴 분들 한국 들어오시게 되면 주말에 이 별주부전 참석을 한번 참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해외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게 되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프랑스 카르카손에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순례자님 이번에는 또 프랑스 여행 가셨네요. 저는 호주 시드니입니다.
이거전에서 담지 못한 추가 설명을 해주셔서 완벽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이거전에서는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는 수준의 금리는 어느 정도일까 그 자료가 담겨져 있어서 이번에는 금리가 신고가를 내면서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런 장은 아닌 거죠. 이현택 연구원도 만약에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 이번 장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이번 장이 금리의 단순한 반등 국면이면 시장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건가? 그 부분이 이제 좀 빠져 있어서 제가 1983년에서 그죠? 84년 8월까지 CPI가 반등을 들어가고 10년물 국채가 반등이 들어갈 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한 10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북경입니다. 상해도 채밀턴이세요. 북경에는 저희 형님이 계십니다. 박 박사라고. 그리고 북경에 저희 형수님이 북경 한국도서관 도서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북경에 계신 분들은 한국도서관? 거기 도서관 관장님으로 저희 형수님도 참고로 박씨입니다. 솔트님이 여기에 대댓글로 니하오 런슨이 헝가오싱 반갑습니다. 채밀턴 펑요님 중국에서 진짜 대단하시네요. 우리 솔트님이 또 미국 LA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지금 미국 LA에 출장 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출장 가 있을 때는 우리 채밀턴 분 중에 얼바인 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얼바인 가서 또 며칠 묵고 오기도 합니다. 독일 미넨입니다. 설명회 때 책 사인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착각했는데 독일 돌아와 정신 차리고 보니 신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금융무서가 되어 보겠습니다. 미네에서 오셨다고 기억납니다. 아니 그랬더니 우리 솔트님이 또 구텐탁 프로이트 미히 지 케넨 출 레오넨 독일 채민턴 미르님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솔트님은 멀티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바일링거,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쓰면 그죠? 바일링거라고 하는데 멀티링거시군요. 그래서 우리 채밀턴 님들 보면 참 엘리트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나저나 솔트님 내일인가 뭐 여행 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유럽으로 여행 가신다고.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 일부 수익 실현하라고 전무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을 때 고민했었습니다. 100% 수익 난 랩을 해지할까? 일부만 수익 실현할까 고민하다가 6월 하락은 일시적인 터빌런스일 거라는 생각과 랩 상품 내에서 알아서 운영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액션 취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어차피 올가을 연말이면 수익률이 지금의 100%보다는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그저 저의 스타일이 엉덩이 무거운 거북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계속 들고 계셨기 때문에 목표 전환을 하신 분들은 또 치고 빠지기 거기에서 되게 재미를 이번에 얻으셨을 거고 성과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꽤 높은 수익률에 기분 좋으셨을 건데 주식 사실 그냥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그냥 맡겨 놓으시면 어차피 이러면서 우상향으로 가잖아요. 우상향으로. 3개월 내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랩을 하시든 일만 하시든 3개월 내로 내가 돈이 지금 써야 되는데 그러면 정리하시고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탕 정신이 없네요. 여름이지만 온탕이 좋습니다요. 지금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이번 조정은 요놈 왔구나 하면서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요럴 때는 이런 이슈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안 올 수도 있는데 알고 맞으니까 그래도 이번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괴롭히다가 올라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터뷸런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기장님이 안내 방송이 나오죠. 지금은 이상 기류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안전벨트 착용했는데 막 덜덜덜덜덜 동체가 흔들리다가 그냥 겁만 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터뷸런스 속에서 갑자기 고도가 한 500m에서 1km 정도 그냥 비행기가 툭 1km까지도 떨어졌던가, 하여튼 그냥 쑥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엄청 가슴이 철렁하죠. 싱가포르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전무님 책도 사왔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웜의 심박을 듣고 저녁 준비하거나 운동할 때 주로 듣습니다. 저희 가족이 2005년에서 2007년도에 싱가포르의 까통 지역에 잠시 살았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튼 스쿨이었나? 저희 애들이 거기서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거기 까통에 아파트 이름이 마케나였어요.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ECP 바로 옆이라 가지고 저희가 그 마케나 살 때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싱가포르 하면 우리가 더운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 오차드 그 시내 백화점들 많은 오차드 가면 엄청 덥습니다. 근데 요 이스트 코스트 파크이라고 하거든요. 창의공항에서 내려서 센토사까지 쭉 내려올 때 해변가로, 그게 이스트 코스트죠. 동쪽 해변이라서 그 옆으로 이제 공원이 쭉 이어져 있는데 ECP 이스트 코스트 파크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거기 마케나에서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도 덥지가 않아 가지고 2년 내내 그냥 창문만 열어놓고 에어컨 안 틀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월드와이드 채밀턴 알고 있었지만 댓글들 쭉 내려보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 속에 있다는 게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정말 월드와이드 채밀턴입니다. 삼성증권에서 파는 채밀턴 펀드 가입했다가 다른 것은 다 엑시했는데 채슬리만 물렸어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신경써.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그죠? 저희가 뭐 이틀 만에도 상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최근과 같은 장에서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또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좀 더디게 가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또 지금 시장에 스타일이 맞아서 또 바로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바로 되는데 이렇게 답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답답하시면 이번 기회에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주식하면서 주식이 원래 변동성 자산인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 전에 터뷸런스 얘기했잖아요. 그 터뷸런스로 그러고 보니까 작년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도 11월 달에 시장 조정장이었잖아요. 그 조정장에서도 보면 막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주식의 속성 변동성 자산인 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비행기 탈 때마다 터뷸런스 난다고 막 엄청 겁내고 막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기차 타시고 그죠? 이 변동성이 없는 자산 그냥 그 3.3% 특판 이런 거.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몸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본전되면 해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금 하던 주식도 다 현금화하고 쓰린 마음에 쳐다도 안 보다가 어제 장 마지막에 빠지는 거 보고 매수하려고 허둥대다 결국 하나도 못 사고 오늘 올라온 거 보고 멍청한 저를 탓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이 변동성을 다 맞추겠다라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 주식을 내가 어제 아침에 샀어야 되는데 어제 올라간 거 보고 오늘 빠지면 아닌가? 주식의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거든요. 우리 솔터님이 변동성이 많아서 분명 기회를 줄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은 그 야구랑 똑같았잖아요. 10번 중에 내가 주도주 공략, 그 10개의 주도주 중에 내가 3개 이상만 하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추려고 너무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는 맞추려고 노력하고, 안 맞았을 때 저희는 자책하고 그러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변동성,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화하고 안 하고 계시는 게 지나고 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제주지점 김재성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소비주 백화점 주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그리고 일부 삼성과 하이닉스, 일부 반도체 소부장이 테스, VM, PSK 등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창신이 들어오든 어떻든 아니면 테라팹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테라팹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비주가 조금 더, 변동성은 이제 중소형주가 많다 보니까 변동성은 심할 수는 있는데, 복원력, 복원력은 빠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어제 램 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여의도에 방문하려 했었는데 지금 분 말로는 사전 예약해야 된다고 해서 못 갔네요. 어제 제가 오후에 대학교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어제 오후만 저희가 신규 고객 상담을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동경에서 감사드려요 하셨고요. 그랬더니 또 솔터님이 아이시데이마스 대단하십니다. 솔터님. 부모님, 저는 작년 9월에 조정장이 얘기하실 때도 작년 중순에 4월에 미리 와서 안 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신 것마저 기억합니다. 월간 전망하시면서 자신 없는 모습 전무님답지 않습니다. 자신감과 겸손하니 전무님의 무기 아닙니까? 틀렸음에도 빠르게 인정하고 포트 조정하시면서 수익 내시는 그 유연함 너무 잘 알고 있죠. 짧은 그림은 잘 안 맞을지라도 큰 그림은 전무님의 특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월간 전망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계속 할 건데 이제 월간 전망을 방송에는 안 올려야 되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방송을 찍어서 예전에는 저희 고객분들만 모아놓은 네이버 카페 거기에다만 올려서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채밀턴 분들 저희 고객은 아니시라도 이 채슬리 TV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재테크 하시는데 나름대로 저희 채슬리 TV를 참고하고 계시는 우리 채밀턴 분들을 위해서라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 시장을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거기서 블랙스완 또는 회색 코뿔소를 찾는 거잖아요. 회색 코뿔소가 이 회색 코뿔소가 위험인데
그 회색 코뿔소가 나를 향해서 뛰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회색 코뿔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얘기는 해드려야 되죠. 이 코뿔소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주식을 하셔서 회색 코뿔소라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코뿔소 보면서 동화책에서나 보고 코뿔소네 하면서 함부로 하마네 히포다 하면서, 하마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입니까, 그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은 어떻게 보면 사자보다도 하마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자는 위험하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하마 같은 경우에는 하도 귀엽게 많이 묘사가 되다 보니까 하마는 귀엽네 하고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물에서도 엄청 빨라요, 하마가. 그래서 주식을 하시면서 월간 전망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주식 환경에 지금 히포가 있는지, 하이에나가 있는지, 코뿔소가 있는지. 근데 코뿔소는 과거에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떨 때 얘가 돌진하더라. 네. 그리고 돌진을 하면 어느 정도 데미지가 가더라. 뭐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리는 건데, 한번 코뿔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안 왔어요. 뭐야, 안 왔잖아. 근데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을 찍어서 올리면 보시는 이유가 그런 취지를 알고 보시는 거잖아요. 주식을 이래 좀 잘 모르시고 또 그런 분들이 보면 뭐야 안 맞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한데,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올리겠습니다. 한 번씩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현타가 한 번씩 올 때가 있는데, 또 정신 차리고 보면 큰 우리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만 금융 무사 양성. 지금 뭐 보면 한 3만 5만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핀란드예요. 그러니까요. 핀란드에도 계십니다. 헤이 하우스카 뚜뚜스뚜. 아니 우리 솔트님, 헤이 하우스카 뚜뚜스뚜와 핀란드에 계시는 최밀턴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시니까 우리 또 핀란드 최밀턴님께서 기토스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의 헤어스타일 강남 오빠 같아요 하셨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글로벌하게 우리 K-팝에 그 전에 소녀시대도 있고 원더걸스도 있고 했었지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정말 주식으로 따지면 장대 양봉을, 우리나라 K-팝의 장대 양봉을 한번 빵 만들어준 그런 모멘텀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75배 고속 청취 강추입니다. 잠깐만요. 월 기부액 1,000만 원을 향해 앤드루 리 님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몰랐네요. 보수분이신데. 뉴질랜드에 또 계시다고 변정우 님이 올려주셨고, 덕분에 5월 말부터 작은 분할 매도를 해서 현금은 잘 만들어 두었는데 매수가 어렵네요. 현배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요놈 세네 감탄만 하다가 그냥 보낸가 분입니다. 체슬리가 떠먹여줘도 못 먹은 기분이네요 하셨는데, 그래서 이 시계로 할아버지의 전략 126법칙, 그리고 임감독이 저번에 북콘서트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의미있게 본진 정찰병 보내놨다가 본진 보내야 될 때 그 타이밍,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126 해가지고 1은 보내놓고, 1 보낼 때는 52주 신고가 나면 1 보내는 거죠. 그리고 2, 6을 언제 애드할지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콩입니다. 김미선이 님이시죠. 미선이 김님. 인터넷 영어 모두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꾸준히 듣고 있어요. 네.
여전히 네이버는 알품더 품고 있는데 오늘 급락분이 또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품고 있는 네이버를 100이면 30? 네. 30 정도를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고 나머지 30에서 한 50? 나머지 50은 내가 이거 진짜 한 5년 뒤에 어제 그 기사 내용 보면 그죠? 5년 뒤면 여기서 한 3배는 나겠네. 이거 뭐 따블낼 때까지는 나는 이 50%는 무조건 들고 간다. 예, 그런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 변동성에 내가 팔걸 이런 아쉬움이 조금 덜해집니다. 근데 30% 정도도 그냥 한 번에 팔지 마시고 그래서 10%씩만 10%씩 탁탁탁 잘라서 팔고 또 떨어지면 팔아먹었으니까 10에서 15% 정도에 또 주가 빠지면 또 사주고 전체 비중을 갖고 그렇게 트레이딩 하다 보면 팔았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로 가져가는 포지션 50에서 70 놔두고 나머지 30에서 50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터키 전문인 방송 듣고 있으면 아름다운 보스포러스 해협이 보이는 이곳에서도 미국 10년물 금리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 귀국하게 되면 꼭 여의도에 가보고 싶습니다. 영문 기사 뉴스도 보지만 전무님의 위트와 코멘트가 더 팍팍 꽂힙니다. 하셨습니다. 제니스 팡님도 전 홍콩이에요. 취미가 체슬린 캐나다 채밀턴입니다. 우리 제니풀님. 주니풀님이십니다. 네. 이 와중에 전고점 뚫고 가는 미국 주식은 CRS, Carpenter Technology Corp. 그런 기업이 있었군요. 아심가님도 저는 캐나다 가셨고요. 캘리포니아 미국도 계시고요. 저는 미국입니다 하셨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느 주에 계신지 아니면 도시 얘기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미국 가잖아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어요. 네, 니하오 채밀턴 폭로님 짜요. 김순아님도 전무님 여기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어느 도시인지 적어주시면 제가 예전에 배낭여행 다닐 때 독일에서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민헨, 함부르크 그리고 하노버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베를린 장벽 막 무너질 때였었거든요. 예, 독일 되게 여기저기 갔었습니다. 쾰런 성당, 쾰런도 가보고. 이동조 님도 저는 싱가포르입니다 하셨고요. 백화점주 신세계 현백 롯데 조금씩 모닝 브리프 들으면서 보초병 보냈는데 이 변동성에 엄청나네요 하셨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급등장도 처음 보지만 이렇게 지수 전체가 출렁이는 장도 처음 봅니다. 빠진 거 다 올리는 어제도 오늘은 나스닥도 4% 가까이 빠지다가 1%대로 올리면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8% 하방을 받고 무슨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에 있는 제 쌍둥이 언니랑 통화했는데 언니가 저에게 자기가 목돈이 생기니 삼전이나 하이닉스 사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묻길래 30% 빠져서 더 담을 수 있는 마음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냥 모아서 체슬리 랩 들어가라고. 언니가 음악학 연구 중이라 투자에 쏟을 정신이 없거든요. 우리 바쌤님은 음악가 집안이다 그죠? 물론 삼전 하이닉스는 변동성 안에서도 우상향을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첫 발을 지금 디디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언니가 알겠다 했다고 하십니다. 코스피 7천 과연 갈까요? 하셨고요. 더 빠져야 더 살 텐데. 어제 SK 네트워크스, 현백, 롯쇼, 삼성전기, 테스, 하이닉스 이렇게 이꿈님이 적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코스피가 오를수록 외국인이 비중 때문에 매도해야 돼서 환율이 오르는 특이한 장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코스피 지난 1년간의 월봉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아무리 장이 좋았어도 거의 모든 월봉 하단이 5개월 이평 근처를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두어 번 정도는 딛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 달 월봉이 기간 조정을 받으며 하단이 여지없이 5월 이평 근처를 딛고 나서야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번 달 월봉을 보면 5개월 이평선과 괴리가 상당히 크던데요. 그렇다면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중에 월봉 하단이 5개월 이평선 근처까지는 기어코 딛고 나서야 다시 상승하든지 하지 않을지요. 처음 엽주는 질문이 하필이 차트와 관련된 것이라서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고견을 주신다면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5개월 이평이 그죠? 아주 관찰을 잘 하셨는데 5개월 이평선이 지금 요 부분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예 그냥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차트를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5개월 이평선이 어디 있냐면요. 6835에 있어요. 여기 6835. 네,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뭐야?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이평선이 거의 다 닿았잖아요. 그죠? 예, 안 닿고 요 정도 조정인데 그 다음 달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5개월 이평선까지 빠진 게 아니라 5개월 이평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때도 작년 11월 달에 4.4% 조정받았지만 그 다음 달도 마이너스 0.88까지 조정을 받고 닿았지만 이게 5개월 이평선이 계속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이번 달에 이 정도 조정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달 5개월 이평선은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달에부터 이게 지금 5개월 이평선이 제가 보니까 거의 지난달에 6,300이었고 그 전달이 5,500이었거든요. 5,500에서 6,300이면 800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이 지금 6,800, 한 500포인트 올라왔어요. 5개월 이평선도 약간 기울기가 누그러지고 있는데 6,800에서 500을 더하면 한 7,300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7,300 언저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개월 이평선의 시세가 닿고 그 다음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5개월 이평선이 꼭 5개월 이평선까지 밑으로 떨어지면서 조정이라기보다 옆으로 기기만 하더라도 다음 달 7,300에서 400 정도면 5개월 이평선을 터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비바이오 기업 최대 주주가 된 삼성전자. 정미 의료시장 선점할 듯. 전자가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 기업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고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AI 역량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결합해서 차세대 디지털 헬스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전자는 10일 엘리먼트의 시리즈 E 투자에 참여해서 1억 7,500만 달러, 약 2,670억 원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고요. 이번 투자로 전자가 엘리먼트의 일대 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4년 7월에 엘리먼트의 시리즈 D 투자에도 참여했었고요. 거의 2년 만에 추가로 또 투자한 거다, 그죠? 2017년 미국 샌디에고에서 설립된 엘리먼트는 99.99% 정확도의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이 DNA 시퀀싱은 DNA 염기 서열을 읽고 유전적 특징과 변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삼성은 특히 주목한 부분이 엘리먼트의 멀티오믹스 기술인데 기존에는 DNA와 RNA,
단백질 등을 각각 분석한 뒤 결과를 종합해야 하지만 멀티오믹스는 다양한 생체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요.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정밀 의료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삼전은 이번 투자로 디지털 헬스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 회사가 보유한 AI 기술과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 생태계, 엘리먼트의 DNA, 멀티오믹스 분석 기술을 접목해서 차세대 유전자 진단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엘리먼트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DNA 시퀀싱과 멀티오믹스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또 엘리먼트는 전자와 DNA 시퀀싱 정확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의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전문성과 엘리먼트의 혁신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이 결합되어서 맞춤형 의료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정밀 의료기기부터 디지털 헬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DNA 시퀀싱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안젤리나 졸리 그 배우가 검사를 해봤더니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미리 유방암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유방을 제거한 수술을 받았다. 이게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아요. 비슷한 기술을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DNA 시퀀싱. 저도 우리나라에 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요. 순천향 병원에 가서 이 DNA 시퀀싱 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했더니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연구 분석 자료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DNA 시퀀싱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유전적 특징과 변이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계속 돈을 많이 벌 때 미래 성장 산업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급락의 기회. 코스피 롤러코스터의 마통 잔액 이틀 새 6천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급락한 5일과 8일 주요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천억 원 넘게 늘었고요. 주가 급락을 저점 매수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비투에 나선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으로 42조 9,500억. 지난 4월 말에는 39조 한 8천억이었는데 5월 말에 41조, 6월 들어서 지금 또 1조 4천억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급격한 조정을 겪었던 지난 5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6월 증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6천억이 증가했고요. 일별 순증 규모는 5일에 1,367억, 8일에 4,719억이라고 합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15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선 고지를 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으나 이달 5일 원달러 환율 급등과 반도체주 약세에 가로막혀서 5.54% 하락했고요. 이어 지난 8일에는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혼란 끝에 8.29%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이 올 때마다 개인 매수세가 확대돼서 마이너스 통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했고요.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랠리로 증시 전반에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마이너스 통장 등을 활용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9일 코스피 반등 흐름까지 감안하면 추가 투자 수요가 더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9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8.18% 오른 8,096으로 마감하면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엄청난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8.18 오르고 그저께는 8.29 빠지고 오늘은 장중에 6.86 빠졌다가 마이너스 4.52로 끝났습니다. 7,73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금리 인상 정해진 미래, 영끌 비투족은 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가오는 긴축의 시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 명시한 문장입니다. 금리를 연 2.5%로 여러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을 암시한 셈인데 6개월 후에 금리 전망을 가늠하는 점도표에서는 위원 다수가 3%대를 제시했고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선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5대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를 넘었고요. 당시 신용공여 잔고도 37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코로나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가 흔들리며 다시 긴축의 시대가 다가오는 모습이고요. 자, 지난 2월과 5월 한국은행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전망치의 변화인데 1에서 19. 2월에는 금통위원 7명의 전망치 21개 중에서 16개가 2.5% 동결에 몰렸고요. 인상 전망은 단 1개였습니다. 2월 달에. 하지만 5월 28일 날 달라졌고요. 21개 중 19개가 인상을 가리켰습니다. 3%에 10개, 2.75에 7개, 3.25에도 2개나 찍혔습니다. 동결 전망은 2개로 확 줄었고요. 한 분기 만에 점도표의 무게 중심이 2.5에서 3%로 0.5%포인트 올라간 건데 점도표가 가리키는 6개월 후는 11월입니다. 위원 다수가 연내 2차례 인상을 내다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미 금리 인상 요구가 나왔는데 5월 금통위 회의에서 장용석 위원과 유상대 부총재는 기준금리를 즉시 2.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고요. 직전 4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었음을 감안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성장, 환율, 부동산 등 지표에서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났다면서 금리 인상의 방향성이 정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2월만 하더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게 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점도표를 보면 아까 몇 개였었죠? 19개? 19개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거는 인상 시점인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언제 얼마나 올릴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1, 2, 4, 5, 7, 8, 10, 11월에만 열리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다음 회의는 7월 16일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했고 이제 7월 16일 날 열리네요. 정권가에서는 이러면 이때 1차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근거는 고물가 때문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전월 2.6보다 0.5%포인트나 뛰었고요. 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승세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1, 2월에는 2%, 3월에 2.2, 4월에 2.6, 5월에 3.1로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김명실 IM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전월비 상승률이 연속적으로 0.5%를 기록하며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전년 기저효과에 의해서 높아지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실제 가격 수준 자체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짚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24.2% 오른 영향이 크고요. 하지만 그런 물가도 올랐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이 대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식료품과 에너지는 날씨, 전쟁, 계절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처럼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빼고 산출한
근원 물가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물가 체력을 나타내는데 지난 5월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비에 2.5%,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2.5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표 모두 4월에는 2.2% 수준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 기조가 뚜렷해지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행은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기존 2.2에서 2.7로 대폭 올렸고요. 시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속속 금리를 먼저 올리고 있는데 고정형 주담대 기준 지표인 금융채, 은행채가 AAA 요 기준으로 5년물 금리가 5월 중순에 4.2%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고요. 국고채 3년물도 금통위 직전에 3.7%를 넘었습니다. 결과는 즉각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고요. 5대 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01까지 기록을 했네요. 7%를 넘은 것은 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변동형 주담대 상단도 6%대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주담대의 상단은 7.5%에 근접한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고 연내 두 차례 인상이 현실화되며 8%대도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영끌에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비투족인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2020년에서 21년 저금리 시절 연 4%대 혼합형 대출로 집을 산 차주들이 특히 취약한데 5년 만기 갱신 시점에 현재 금리가 연 7%대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고요. 3억 원을 연 4%의 30년 만기로 빌린 차주의 월 상환액은 약 143만 원인데 금리가 만약 7%로 갱신이 되면 월 200만 원으로 연간 684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5억 원 대출자라면 연간 1116만 원, 7억 원을 재투출했으면 1572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증시 신용공여 잔고도 위험수위인데 5월 28일 기준으로 코스피 신용잔고가 27조 1840억이고 코스닥은 9조 한 9천억, 합산해서 약 37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랠리 속에 레버리지 투자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증권사 가상금리가 더해지는데 차입 비용은 실제로 연 8에서 10% 달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비용도 올라가고요. 증시가 흔들리면 대규모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추가 하락시켜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긴축 유지 장기화 전망도 쏠쏠. 물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유인도 없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 종식으로 인한 유가 급락 변수가 대표적인데 수십조 원 규모의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도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고요.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데 김명실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다시 언제 인하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되는가를 거래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시장은 7월 인상 이후에도 긴축 유지 기간 장기화와 정책금리 경로 상향 가능성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이 머니무브를 유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김유미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금리 인상 카드 역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정책 금리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중립금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지금 상태라고 봐집니다. 강세장에서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맞고, 강세장이 아니라도 정말 폭락했을 때, 뭔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도 써도 되는데, 시장이 좀 약간 과열 국면, 이럴 때는 사실 레버리지를 쓰는 거 아니죠. 선수들은 뭐 이럴 때 신용 잔뜩 해가지고 이번에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1억 벌 걸 3억 벌고 10억 벌 걸 30억 벌고 아마 그렇게 하긴 했었지만, 결국 나중에 신용을 쓰고 있는 만큼 또 토해낼 때도 금방 토해냅니다. 그걸 완급 조절을 잘해야, 그래야 계좌에 그 돈이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거 잘못하면 벌 때 좀 벌고 터질 때 왕창 터지고, 벌 때 벌고 터질 때 또 왕창 터지고, 그렇게 반복이 되면 사실 하면 안 됩니다. ADR이 뭐기에 미상장 티켓이 떠오르나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증시 상장 방식으로 ADR로 미국 예탁 증서죠. 로 눈을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하이닉스부터 비상장사인 비바 리퍼블리카,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도 ADR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인데, 자, ADR은 미국 투자자가 한국 등 해외 기업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대체 증서이고요. 상장사 입장에서는 국내 상장을 유지한 채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별도 현지 법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어서 시간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글로벌 인지도와 거래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비상장사 역시 완전한 미국 직상장에 비해서 규제와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ADR을 활용해서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ADR 레벨별 비교,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예탁 증서 DR은 거래되는 지역에 따라서 이 GDR과 ADR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중 ADR의 구조는 단순한데, 한국 기업의 주식을 국내 보관 기관에 맡기고 미국 예탁은행, JP모건이나 BNY 멜론, 시티은행 등이 있는데, 이를 기초로 미국에서 거래 가능한 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한국에 있는 진짜 주식을 담보로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사고 팔 수 있는 이 대체 증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ADR은 상장 형태와 공시 수준에 따라서 통상 3단계로 나뉘고요.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 1은 미국 장외시장, OTC 마켓이라고 하죠. 이 OTC에서 거래되는 방식이고, 미국 SEC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용도 낮습니다. 다만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처럼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자 접근성을 시험해보는 파일럿 성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레벨 2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 같은 미국 거래소의 ADR 형태로 상장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회계 기준과 공시 의무를 상당 부분 따라야 하고요. 투자자 신뢰도와 거래 유동성은 높아지지만 규제 부담도 커집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이 레벨 3는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이고, 사실상 IPO와 유사한 형태의 성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레벨 3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닉스는 지난 3월 24일 SEC에다가 비공개로 공모 등록 신청서 폼 F1을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시장에서는 자사주가 아닌 신주를 발행하는 식으로 ADR을 상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는데 한쪽에서는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의 희석이죠. 다일루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주가 하락을 우려하고 있고 이나무 한국기업 가버넌스 포럼의 회장은 ADR 발행은 찬성하지만 이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넘치는데 떼돈 벌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넘치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 지분이 희석화되는 신주 발행 방식은 반대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증권가에서는 해외 기관 중심의 수요를 확보해서 주가 상승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 앞서 발행돼서 거래 중인 GDR이 근거이고요. 하이닉스는 현대전자 시절인 1999년 1200억 원 규모의 GDR을 발행했었고요. 이후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전환한 뒤 1조 6천억 원 규모의 GDR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현재 룩셈부르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서 GDR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김선우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의 GDR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장기 투자 성격의 글로벌 펀드들이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흐름이 확인된다면서 이는 단기 차익 목적의 트레이딩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기관 자금이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관 중심의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ADR 상장 시 제도적 플랫폼 확장에 따른 주가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주주 구성이 이렇게 되군요. 카카오가 1등이다, 그죠? 2등이 TPG, 3등이 보니까 칼라일 그룹이네요. 자, 비상장사의 ADR은 상장사와 결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난이도 자체가 높습니다. 상장사는 한국 증시에서 주가가 형성돼 있고 유동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판매 채널 확대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아, 그러네요. 주식에 대한 판매 채널 확대. 하지만 비상장사의 ADR 상장은 이미 팔리는 상품을 미국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에게 처음부터 가격과 가치를 설명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고요. 실시간 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다고 해도 거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계 기준과 공시체계를 미국 시장 눈높이에 맞추고 글로벌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실제 ADR 등 다양한 미국 증시 상장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 모빌리티는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23년에서 25년 재무제표 재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가와 여러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ADR에 나설 경우 우선 레벨 1 구조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데 기존 이 재무적 투자자 FI의 엑싯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규제 부담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 장외시장 방식부터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엑싯을 주도 중인 2대 주주 TPG는 올해 초부터 ADR 상장을 비롯한 소수 지분 매각 방안을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PG가 보유한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ADR을 발행하고 이를 미국 기관 투자자 등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레벨 1으로는 기대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고요. 더군다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근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춘 재감사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OTC 거래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레벨 2 이상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문제는 준비 과정이 훨씬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회계 법무, 기업 설명, IR, 내부 통제 영문 공시,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미국 시장 기준에 맞춰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IPO 수준의 시간이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IB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종목의 중복 상장 논란도 따라 붙을 수 있는데 레벨 2 이상의 ADR은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만큼 구조만 놓고 보면 IPO와 다를 바 없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역시 ADR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ADR 목적 자체는 다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기존 FI의 엑시스에 초점을 맞췄다면 토스는 미국 시장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성격이 강하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ADR 철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토스 역시 ADR을 통한 미국 증시 입성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 표에도 나오지만 결국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면 여기 공시 의무 있잖아요. SEC 또 제출 서류가 이렇게 돼 있고 미국 상장사 수준의 공시를 해야 됩니다. 레벨 2 이상 상장을 하면. 그래서 미국 상장사 수준의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꺼려서 안 하는 기업들도 많았었죠. 자, 급락은 기술적 조정일 뿐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낙관론입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했는데 티모시모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애널리스트가 상승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급락세는 투자자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 급락은 결국 기술적 조정일 뿐이며 이후 안정세를 찾고 다시 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굳건하고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곳은 한국이라고 덧붙였고 앞서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전망치를 12,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죠.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지수 대비 약 37%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는데 단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기업 실적 성장과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시장 예상 이익 증가율이 연초 한 48%에서 현재 지금 277%까지 상향 조정됐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자금이 전자와 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점과 단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한 점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월요일은 코스피 코스닥이 8.29, 9.08 급락하면서 이른바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8.18 오르고 코스닥도 6.19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항상 증시에서는 내 포지션에 맞는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기사나 리포트만 보시면 안 되고 왜 좋은지 아니까 산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과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의 리포트를 잘 봐야 돼. 자, 돈 벌고 싶으면 지금 팔아라. 미 증시에 차익 실현하라고 경고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왜입니다. 왜? 도대체 왜?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온 미국 증시에 경고를 내놨고요. 과거 약세장 직전에 나타났던 신호들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고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등 이 BOA의 투자 전략가들은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이 너무 많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해라, take profit을 권고했습니다. BOA는 약세장 전조 신호의 약 70%가 최근 나타났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과거 증시가 고점에 달했을 때 관찰된 평균 수준과 맞먹는데 S&P 500은 20개 평가 지표 중에서 17개에서 통계적으로 고평가 상태이며 8개 지표에서는 닷컴 버블 당시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8개 지표에서는 닷컴 버블 때보다 높다고요. 자, 평가 지표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와 성장 전망,
그리고 M&A 관련 지표, 신용 스트레스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PER이 높은 종목들이 저 PER 종목들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현상을 두고서도 과도한 투기의 신호, sign of excessive speculation 라고 진단했고요. 기술주 안에서도 수익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는데 1986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기술주 중 수익률 상위 20%와 하위 20% 종목 간 격차는 2000년 2월 이후 최대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수브라바니아는 S&P 500의 강한 상승세가 내부의 혼란을 가리키고 있다고 봤는데 최근 3개월간 지수 구성 종목 중 상위 10%와 하위 10%의 수익률 격차가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는 겁니다. 자, 일부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아주 건전한 편인데 부채 부담과 밸류에이션, 자본 집약도 등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BOA는 지난해 11월 분석 이후 대부분의 지표가 나빠졌다고 지적을 했는데 자, 먼저 잉여 현금 흐름 전환율은 정체가 됐고 투자 등급, 채권과 주식 발행은 늘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대비 또 자사주 매입 비율은 둔화가 됐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영업현금 흐름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은 23년에는 한 40%, 아까 댓글에서 말씀드렸었죠.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설비 투자, 캐펙스 나누기 OCF,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그게 한 40%에서 올해 말에는 거의 10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 영업으로 번 돈을 전부 다 투자에 써야 된다는 거죠.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덧붙였는데 S&P 500 구성 종목 안에서는 투자 기회를 보고 있지만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지수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올해 말에 S&P 500의 목표치를 7,100으로 유지했고요. 최근 종가가 7,400인데 오히려 4%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AI 순풍이 지속되면서 S&P 500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같은 날 시티그룹의 스콧 크로너트 스트래티지스트는 S&P 500 연말 목표치를 8,1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AI 주도의 실적 성장이 지수를 8,000선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AI 순풍이 관련 붐은 전반에 걸쳐서 이 이례적인 펀더멘탈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기업 실적 호조, 어닝 비트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군요. 다만 그는 현재 AI 열풍의 중반에 와 있다고 보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거품의 시기는 끝났고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거둬서 스스로 몸값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 방송 내용을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변동성이 심한 장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강한 나의 투자 원칙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B2가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커진 변동성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 건데 이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변동성이 또 다른 변동성을 잘 맞추면 그만큼 알파가 수익이 되니까요. 초과 수익을 내는 기회로 잘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